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의 기온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교과서 39쪽부터 시작할 거고요. 앞서서 배웠던 내용을 잠시 살펴볼게요. 바로 직전에 배웠던 내용은 날씨와 기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날씨는 짧은 기간의 대기 상태, 그래서 대기 상태라 하면은 하늘의 공기, 하늘의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후는 날씨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평균적인 대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날씨를 얘기할 때는 비가 오나요? 날이 맑은가요? 흐린가요? 아침 기온은 어떤가요? 오후 기온은 어떤가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많이 변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다면 기후는 한 지역에서 오랜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나타내는 특징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39쪽에서 이번 시간에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사진의 설명을 볼까요? 왼쪽에 노란 꽃, 유채꽃이 피어 있는 곳은 제주도이고요. 오른쪽에 눈이 내리는 곳은 강원도입니다. 완전히 서로 다른 계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두 사진 모두 3월 달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건 왜일까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같은 계절이어도 지역에 따라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는 것이에요. 지금 밑에는 1월 달과 10월 달의 평균 기온을 나타낸 지도이고요. 기후도라고 합니다. 기후 지도라고 볼 수 있고 등원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새로 배우는 단어라서 오른쪽에 설명을 했네요.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이 등원선입니다. 여기 보이는 지도가 바로 기후도입니다. 왼쪽에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것은 1월 달에 평균 기온을 나타내는 기후도고 오른쪽 빨간색 계열로 나타난 기후도는 우리나라 8월의 기후도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왼쪽의 파란색은 우리나라 겨울의 기후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오른쪽 우리나라의 여름의 기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등원선이라고 배웠는데 기온이 같은 곳을 연결한 선입니다. 지금 여기 오른쪽 여름 지도에서 보면은 여기 18도라고 이 지역은 대체적으로 다 평균 18도가 나타나는 곳이고 이렇게 20에서 시작해서 20으로 연결되는 이 선만큼의 지역은 20도 정도로 기온이 측정되는 곳입니다. 같은 기온을 나타내는 지역을 하나의 선으로 연결한 등원선으로 표시한 기후도이고요. 지도 같은 경우는 왼쪽에 있는 정보들, 범례라고 하는데 이 정보들을 좀 살펴보는 게 좋아요. 이 겨울의 기후도를 보면은 주황색이 있고 노란색, 연한 파란색, 진한 파란색으로 넘어갑니다. 파란색이 진해질수록 기온은 어떻게 되나요? 파란색이 진한 곳일수록 날씨가 아주 추운 영하 16도, 영하 14도, 영하 12도를 나타냅니다. 반면에 여름 지도로 갔을 때 점점점 빨간색으로 진해질수록 온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더운 거죠. 여름에 온도가 이렇게 높으면 정말 더워서 힘이 드는데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렇게 빨갛게 물든 부분들이 특히 더운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따라서 기후도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질문, 북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이 어떻게 되나요? 북쪽이라고 하면 우리가 방위표를 쓰면은 위쪽으로 갈수록 1월 평균 기온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비교적 따뜻한 곳에서 점점 파란색이 옅은 파란색이었다가 진한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점점 추워지는 거죠. 남쪽으로 갈수록 8월 평균 기온은 어떤가요? 점점 빨간색이 심해지죠. 빨간색이 진해진다는 건 기온이 높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더워진다는 뜻이죠. 여름에는 남쪽으로 갈수록 더 덥습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춥습니다. 사실은 같은 개념이에요. 겨울에도 북쪽으로 갈수록 더 춥고 남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따뜻해요.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덥고 북쪽으로 갈수록 조금 덜 더워요. 1월과 8월의 색깔 차이, 위치에 따른 차이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서울과 강릉의 1월 평균 기온이 왜 차이가 날까요? 강릉 여기 있고 서울 여기 있습니다. 위도가 별로 차이가 없는데도 지금 영하 2.4도와 영하 0.4도, 무려 2도나 차이가 나고 있거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교과서 41쪽에서 볼게요.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어서 남쪽 지방과 북쪽 지방의 기온차가 크다. 남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높아져서 더 따뜻하고 북쪽으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져서 더 춥다. 남쪽과 북쪽뿐만 아니라 동쪽과 서쪽 안에도 차이가 나요. 아까 서울하고 강릉을 비교했던 것처럼 동해안의 겨울은 기온이 서해안보다 높다라고 나타납니다. 동쪽이 서쪽보단 따뜻합니다. 정확히는 동쪽이 아니라 동해안 쪽. 물이 아주 깊어가지고 한겨울에도 비교적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비교적 더 따뜻한 온도의 물이 여기 있기 때문에 대체로 해안 지역이 내륙 지역보다 겨울에 더 따뜻하다라고 합니다. 그걸 그림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볼까요? 해안 지역이라면은 이렇게 우리나라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보면은 파란색보다는 노란색, 주황색으로 나타나면서 기후도에서 비교적 더 따뜻한 곳으로 나타나고 바다로부터 멀리 있는 지금 이런 내륙 지역들을 보면은 이 해안가 지역보다는 더 차갑습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데다가 중위도에 위치함으로써 지난 시간에 배웠던 사계절의 변화가 뚜렷해요. 즉 사계절마다 기온차가 아주 다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옷도 음식도 또 사는 곳도 계절에 따라서 달리해야만 했습니다. 더운 여름에는 이렇게 바람이 잘 통하는 모시옷, 추운 겨울에는 솜을 넣을 수 있는 누비옷을 넣고요. 또 음식을 먹을 때에도 음식은 따뜻한 곳에서 더 빨리 상하거든요. 우리나라 북쪽 지방은 날씨가 상대적으로 춥잖아요. 시원하고 춥기 때문에 음식이 빨리 상하지 않아서 간을 세게 하지 않아요. 반면에 남쪽 지방의 김치나 음식들을 보면은 간이 아주 셉니다. 맵고 짠 게 북쪽 지방보다는 남쪽 지방이 더 강해요. 왜 그러냐면은 소금이나 이런 게 더 많이 첨가될수록 음식이 덜 상하거든요. 남쪽 지방은 온도가 따뜻해서 더 빨리 음식이 상하기 때문입니다. 사는 곳도 살펴보면은 추울 때는 아궁이에서 불 때는 게 집 바닥을 지나가면서 집안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온돌 방식이 있고 또 동시에 대청마루가 있어서 이곳에 바람이 솔솔솔 통하게 해서 시원하게 지낼 수 있도록 만드는 집의 구조도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을 살펴보았어요. 특히 40쪽에 있는 이 기후도를 눈여겨보면서 우리나라의 지역별로 기온이 어떻게 다른지 또 1월달과 8월 계절별로 온도가 어떻게 다른지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고 해안가 지역과 내륙 지역의 온도 차이가 또 어떻게 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교과서를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보면 좋겠습니다. 교과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과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